굉장히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3주년을 하면서 3년 동안 안성시가 뭘 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래서 안성시가 남은 1년을 어떻게 보낼 건가를 이야기 드리는 게 귀한 시간을 내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한테도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싶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의 계획이 단순히 시가 혼자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또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잘 살피고 그 안에서 안성시에 나갈 바를 정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도 높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국정과제를 좀 마무리할 동안 시간을 가지고 저희 안성시에서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국정과제에 안성시가 생각하고 있는 발전 방안들 그리고 시의 현안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도 했고요. 또 8월 13일 날 국정과제가 123개가 이제 결정이 된 후에는 그 123개의 국정과제 중에 우리 안성시가 함께 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은 지난 3년의 성과 속에서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과 발맞춰서 우리 안성 시민들과 함께 우리 안성시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내용들은 보시고요. 또 많은 질문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바로 우리 안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된 부분과 관련돼서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안성 시민뿐만 아니라 안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 안성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시민과 국민들 간의 중간의 소통의 다리 역할들도 해주시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의견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이야기 잘 듣고 안성시의 발전 방향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된 안성시 대응전략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가정책의 큰 흐름 속에서 안성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핵심 전략과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 장인정신이 살아 숨쉬는 안성. 지난 5년은 희망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이었습니다. 안성은 산업과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이끌어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목표로 전진하는 안성시는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에 발맞춰 123대 국정과제 중 지역과 관련된 9개 전략, 55개 과제를 선정,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혁신 경제라는 국정 목표 아래 안성시는 산업 재구조화 및 핵심 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펼칩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천억 원, 역사상 최대 규모인 만큼 이에 발맞춰 반도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R&D 지원과 대학연계 AX 인재 양성, 식품 제조업 육성 등 기술 혁신과 신산업을 창출하는 핵심 동력을 키워가겠습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혁신경제의 중추 역할로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구축과 함께 안성이 반도체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역 내 지어지고 있는 현대차 배터리 연구소를 기반으로 전기차 R&D는 물론 국가 전략 사업이 미래 모빌리티의 혁신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시스템 혁신의 이관으로 설립되는 안성산업진흥원은 지역 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재난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안성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규제를 혁신하고 지산지소형 아리백 3단 조성, 태양광 확대 설치,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2030 탄소 감축 40% 달성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재난에 대비한 공공건축 및 공사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생태하천 보건 및 수질 개선, 도시 바람길숲 조성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공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공권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사이버 시민증 시행과 고향사랑 기부대 활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화, 철도 및 교통약자 대중교통 확충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중부내륙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앞장서겠습니다. 안성시는 대로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세밀한 지원과 정책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화폐 발행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및 육성,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등 얼어붙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과 촘촘한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주택 공공관리제 시행과 청년 및 1인 가구, 근로자 특화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원도심 노후주택 개선 사업을 추진해 협력과 활력 넘치는 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안성의 농촌은 희망으로 나아갑니다.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체계를 담당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구축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확대, 글로벌 시장 개척단과 연계, K푸드 수출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촌 정주조건 개선을 위한 농촌 협약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일면 복합행정복지센터 건립 확대와 청년 농업인 육성, 청소년과 경로당을 위한 간편식 확대, 계절 근로자 기숙사 확대 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방정부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성시는 반복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시민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안심 특구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및 복지 인프라 확충, 청년 문화 공간과 청년 시사 유람단 활성화 등 모든 세대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기본사회 조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1만 시민의 삶의 질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공공사무조리원 건립과 달빛 어린이병원 확충,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촘촘한 복지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안성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위원회, 법교육혁신위원회, 소통의 길목, 안성시민 대토론회 등 시민의 목소리가 안성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통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도시 안성. 안성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및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전통문화 생산, 유통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의 거점이 될 전통문화산업진흥센터를 설립, 뮤직플
사업 보도와 안성향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세계인이 주목하는 문화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안성시는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위해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갑질 근절, 후생복지 도입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책에 대해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해 행정의 혁신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상수한 보호구역 규제 개선 등 민생 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상생 발전에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진력 있는 행정을 바탕으로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토대로 안성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R&D 예산의 대폭 확대에 발맞춰 반도체와 식품 제조업 등 지역 전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인구 확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마련해 국민 주권 정부와 함께 호흡하며 안성 발전에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대한민국 중부내륙 중심 도시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안성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국정운영 계획과 연계된 안성시의 대응 전략을 핵심만 담아 소개해드렸습니다. 안성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오는 10월 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0월 9일부터 열리는 2025년 안성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우더기 축제는 안성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로 올해는 더 풍성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문화예술사업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축제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홍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의 그간 진행사항과 세부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의 공식 포스터입니다. 이번 공식 포스터는 전통 민화인 서가도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전통문화예술 축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안성의 안성맞춤 공예와 장인의 정체성을 함께 담았으며 동아시아 문화도시 안성의 안성, 그리고 중국 후저우, 마카오,
일본의 가마쿠라 예술단의 열정과 예술혼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의 추진 전략과 계획입니다. 글로벌 문화예술 축제 성장으로 세계적인 문화도시 안성 도약을 목표로 추진하며 2025년도는 남사당 여성마당 콘텐츠 개발로 전통연희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지속 발전 가능한 축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는 10월 8일 길놀이 퍼레이드 및 전야제를 시작으로 10월 9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일요일까지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기존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남사당 기획공연 쌍줄타기, 마당놀이 공연, 전통홀리 퍼레이드를 새롭게 선보이고 바우더기 테마파크 그리고 K-뷰티와 패션, 바우더기 포토존, 안성장 확장 재현을 통해서 관람객의 참여와 재미 요소를 다각도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대합창, 백인 색소폰, 더 넥스트 바우더기 경연, 한중일 시민 예술 무대로 한중일 3개국과 전 연령층을 모두 함께하는 축제장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안성 전국 문화장인들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안성 3개국의 전통문화가 축제를 통해 함께 어우러져 동아시아 문화 중심지로 안성이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다음은 새로운 2025 축제장 개편입니다. 이번 축제장은 15년 만에 공간 배치의 변화가 있습니다. 2011년 관람객 수 17만 명부터 현재 56만 명까지 매년 증가하는 관람객의 수에 따라 편의 증진과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간을 재배치하였습니다. 메인 게이트를 지나 있던 농산 특산물 판매장 위치에는 축제의 시그니처인 바우더기 테마파크가 신설되며 그 다음 안성장을 확장 재현하여 안성장터와 안성문화장이 축제장 중심에 함께 선보이게 됩니다. 또한 축제장 셔틀버스 탑승자와 외곽 주차장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반달무대 근처 부지로 먹거리 마당을 이동시키고 동시에 안성맞춤 캠핑장 주차장에서는 축산물 구이존이 신설됩니다. 기존 농축산물 특판장은 메인 무대 뒤로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장 메인 게이트입니다. 이미지와 같이 메인 게이트는 전통의 깊이와 현대의 감각이 만나는 디자인으로 구성되며 1층은 종합 안내소, 2층은 전망대 및 쉼터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바우더기 테마파크입니다. 바우더기 테마파크는 구 농축산물 판매장 위치에 신설되고 축제의 시그니처인 남사당 여성마당과 바우더기를 테마로 얼음산이 줄타기, 덜미 라이브 스케치, 풍물 클래스, 살판 스턴트, 전통 버나 돌리기, 덧배기 가면, 바우더기 포토존 및 페이스 페인팅 등으로 구성되며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안성장입니다. 메인 무대 앞으로 위치하며 조선시대 3대 장인 안성장을 안성장터와 안성문화장으로 연결하여 확장 재현합니다. 안성장터는 전통과 지역의 정취가 묻어나는 공간으로 안성시장 상인들과 농기계 및 옛 사진전 전시, 마당놀이 등으로 구성되며 안성문화장은 안성맞춤 장인과 공예문화 유통공간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메인 무대입니다. 객석 1500석으로 구성되며 축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남사당 놀이, 전통연희 페스티벌, 메인 공연, 폐막식 등이 진행됩니다. 이번 연도는 시민 대합창, 그리고 바우더기 길놀이, 더 넥스트 바우더기 경연, 또 2025년 축제 주제곡을 녹음한 벨드 날다, 그리고 국악을 바탕으로 미스트롯 송가인 씨가 개막식에서
그리고 안성시 홍보대사 안성훈 씨가 폐막식에서 특별 공연을 선보이게 됩니다. 축제 메인 프로그램은 첫째 날 문화도시 안성울림, 둘째 날 문화도시 안성의 별, 셋째 날 문화강국 대한민국, 넷째 날 동아시아 문화도시 안성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비축제입니다. 축제장 내 수변공원을 각국의 상징적 색채와 문화 요소를 담은 일루미네이션으로 조성하여 야간 명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먹거리 마당과 축산물 구이존입니다. 관람객의 편의 증진과 축산물 구이존 신설로 인하여 먹거리 부스를 반달 무대 근처 위치로 확대 운영합니다. 먹거리 마당은 주막거리, 음식거리, 세계 음식 및 푸드트럭 존으로 운영되며 축산물 구이존은 안성 한우를 직접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콘텐츠로 안성 축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과 관람객 만족도 및 체류 시간 증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축제장인 안성천 주요 행사입니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공식 행사의 생중계, 남사당 공연, 더 넥스트 바우더기 예선, 백인 색소폰 무대, 시민예술 무대, 추억의 스타 조인 콘서트 등으로 구성되며 관람객의 오감을 채워줄 추억의 거리 골목 식탁과 바우더기 포토존,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 마당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축제장 교통 및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부권 셔틀버스 증차와 상습 정체구간 소요시간 안내판 배치, 또 축제 관계자의 주차 단속 방안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 실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축제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님과 언론인 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공지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분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드리면 소속 언론사와 성명,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시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튜브를 통해 질문을 주신 언론인 분들께는 추후 이메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브리핑 일정에 따라 11시 35분까지 진행되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시스. 예,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정봉환 기자입니다. 저희 지금 뭐예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시스 정송환 기자입니다. 지금 국정과제와 함께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안성을 그리다 시정 언론 브리핑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이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부장단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농신산담 문제입니다. 지금 농촌진흥구역 해제 문제가 지금 많은 논란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농신산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안성시의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장님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한 가지입니다. 철도 이야기입니다. 철도가 지금 무산돼서 다시 추진하신다고 하고 있는데요. 과연 GTX 철도 요금 진짜 현실적으로 부담 없이 들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또 지적이 나오는 것처럼 철도 요금이 그 이상으로 너무 높아서 안성 시민들의 부담만 높아질 거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안성시 입장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민간 위탁 개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안성시에서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성시장님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도
공식적으로 사실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소부장 특화단지 동신산단과 관련돼서는 진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으니까 됩니다. 그리고 또 되게 해야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동신산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71% 정도가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차원에서 진흥구역을 이렇게 해제하는 것과 관련돼서 또 우리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다 알고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모든 절차들은 순서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진흥구역 해제와 관련돼서 농림부에서 몇 가지 이제 그 실무 협의 중에 의견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의견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우리 안성뿐만 아니라 쭉 아래 평택까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 농업용수의 수원이 안성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 수원이 내려가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가져와라, 뭐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동신산단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 포천 세종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농지가 이제 이렇게 단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짜투리 농지들이 남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몇 가지 그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농림부하고 실무적으로 농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실제로 이 동신산단 개발을 맡고 있는 공단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지금 그 농업용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안을 제시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부장 특화단지가 되면서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업 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돼서 하이닉스라든지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이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동신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이나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한전하고 또 이렇게 협의가 다 마무리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잘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우려 사항들을 해소하는 대안들을 찾아가면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제가 농림부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안성시가 농업과 관련돼서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농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의 시민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생산기지로서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농업진흥구역이나 그다음에 농지와 관련돼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니까 경기도가 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뭐 평균적으로 뭐 한 11%, 뭐 17% 이렇게 농지를 해제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3% 이내로 이제 농지를 해제하고 계속적으로 농지를 보존해 가고 있는 정책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농림부하고 저희가 그동안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한 그 협력 사업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왔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농림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이거는 충분히 해제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잘 되게 하기 위한 한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섣부르고 오히려 이 동신산단이 진행되는 속도를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산단의 필요성과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와 관련돼서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평택부발선이 그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제 부결된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평택부발선과 관련돼서도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데 경제성을 더 높이기 위한 보완을 하면서 이거를 최종 결정을 이렇게 늦추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일단락을 짓고 새롭게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평택부발선을 넣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판단한 거는 일단은 지금 일단락을 짓고 새로 시작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근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평택부발선이 3차 국가철도망 계획 때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추진을 하면서 중간에 수도권 내에서의 철도와 관련돼서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 기준에서 빠지고 오로지 이제 경제성만 보고 가는 방향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간 게 2020년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실제로 발주된 시점에 그 기준으로 해서 경제성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뭐 동신산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삼의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생기게 되는 경제 유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발주 시점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 실제로 평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발주 시점 상황에서 경제성을 높이는 거는 한계가 있겠다. 오히려 지금 안성을 중심으로 한 평택과 그 다음에 부발까지 가는 지점에 이런 개발 사업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되게 하려면 새롭게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에서 어쨌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TS 요금하고 같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요번에 이제 그 국토부에서 KDI의 민자 적정성 평가를 올린 송파에서부터 청주공항까지 가는 민자 노선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그 민간 사업자가 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 개발이지만 재정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주도의 다른 GTX 노선과 동일한 유사한 지금 요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안성에서 서울까지 가는 요금은 안성에서 서울까지 가는 시외버스 요금보다는 조금 저렴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민자 적격성에서 이거는 민자로 추진해도 좋겠다라고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 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요금과 관련돼서는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그리고 재정사업 노선과 차별되지 않게끔 요금이 책정되도록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안성체육센터와 관련돼서는 시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의장님이랑 양당 대표 시의원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의
걱정과 좀 제 의견을 전달을 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처음에 그 소환성체육센터 민간 위탁을 감사원에 요청할 때부터 감사원에 요청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소환성 스포츠센터가 스포츠 클럽에 1년 사업을 하고 실제로 시가 결산 보고서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순서를 조금 이렇게 밟아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 시가 일단 1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결산 보고를 받고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순서를 통해서 뭐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에서도 결산 보고를 받지 않고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한번 받지도 않고 감사원으로 바로 가면 어떻게 보면 시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의회에서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받았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60차례가 넘게 우리 시정의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실제로 감사원에서 유례가 없이 감사 조사 받고 있던 팀이 전격적으로 교체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또 감사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4번 감사원에 가서 감사를 받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느낀 거는 최근에 뭐 그 언론사를 통해서 감사원이 특정 정당과 그 다음에 전 정부에 있어서 정책 사업에 대해서 정책 감사를 무리하게 하고 답을 정해놓고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의 증언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의 스포츠 센터와 관련된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감사의 일종이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무리한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는 약간의 행정적인 그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게 고의가 있었거나 또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고 결정이 나서 실제로 그 당시에 해당 업무를 했던 과장에 대해서 경징계 이상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관련돼서는 뭐 이렇게 그 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게 안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체육회의 공모 사업으로 진행돼서 안성 외에 다른 많은 도시들이 진행했던 사업의 방식이었는데 그걸 유독 안성만 이렇게 타겟을 해서 한 부분에 대한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CEO님들한테도 이것도 좀 순서가 맞지 않다. 지금 감사원에서는 의견을 냈지만 시에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에서 다시 시의회가 이걸 특별 조사를 한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하실 거면 이의 신청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보시고 최종적으로 어쨌든 시의회에서 감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시의원들끼리 논의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아직 이의 신청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또 시의회가 이렇게 특별조사위를 꾸려서 조사한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감사를 요청하기 전에 시의회가 특별 조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했었던 게 맞지 않냐. 이미 시의회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상황에서 지금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어쨌든 가장 우려스러운 건 공무원이
누가 그러면 안성시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의 재정을 도움이 주고 또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사업들을 하려고 하겠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입장에서는 시의회로부터 뭐 조사도 안 받고 감사원의 조사도 안 받고 그냥 있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사인을 계속적으로 시의회가 앞장서서 주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시의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우려사항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의회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건 또한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의회의 특별조사와 관련돼서 시는 협조하고 그를 통해서 감사원에 이의 제기했듯이 감사원의 결과와 관련돼서 일부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경기도민일보 김영진 기자.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민일보의 김영진 기자입니다. 올해 유나이드 폭염과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 피해가 많았는데 안성시에는 별다른 피해 없이 잘 지나간 것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님이 공약하신 102가지 공약 중 현재 70% 정도를 이행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 중 폐기된 공약이 있다면 무엇이며 왜 폐기하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시장님께서는 해마다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 두 번의 공감 토크를 진행하시는데 공감 토크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실행 정도는 몇 %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성시 공도읍 쌍용 아파트와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로 되어 있는데 특정인의 집 앞 120m 정도에만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안성 시민이 공감특구에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인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안성시의 시 소유의 땅이 70%예요. 그 특정인의 땅은 30%밖에 안 되는데 왜 거기에 인도를 설치하지 않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폐기한 공약은 치매 요양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던 공약인데요. 그 부분은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한 이유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안성시도 그렇고 치매 어르신들과 관련된 지원의 방향이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치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리고 가족들도 안심하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맡길 수 있는 요양시설을 필요로 하고 그런 요양시설을 짓는 것들을 국가에서도 이제 국비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했었고요. 저희 안성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치매 요양센터 건립과 관련된 국비를 확보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데 그 사전 절차를 쭉 밟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한 4년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라고 할지언정 이 어르신들을 치매 요양시설에 모시고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과연 맞을까? 그것보다는 요양시설에 입소를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이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게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좋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의료비와 복지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들을 확충해 가면 국가에서 이 재정적으로 이걸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으면서 어르신 돌봄과 관련돼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도 지금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의사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들이 집에 가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돌보는 재택의료센터도 2개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 토크에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정 여건상 필요하긴 하지만 당장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기 추진 과제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뭐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도로는 건의를 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농어촌 도로도 마찬가지인 거고, 시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대중교통과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5개년 계획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5년 동안은 아무리 건의를 하셔도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진 과제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지금 이제 기억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30%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장기 추진 과제로 하고 나오는 의견에 이제 불가 의견을 갖는 거는 저희가 한 1% 미만인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의견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쌍용합 도로 인도 리서치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정책공감 토크에서 의견을 받아서 현장에 가고 받고 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직 시에 분명한 이게 된다, 되면 언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검토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보통 정책공감 토크를 하면 부서별로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전체 보고를 받고 결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저희가 전체 보고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전체 보고해서 의견 듣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읍면동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그 의견 내신 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거든요. 우리 기자님한테도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다른 분도 의견 네, 그럼 저기 다음 해주시고요. 네, 다음 주로 받겠습니다. 네, 뉴스 100. 저는 뉴스백의 김동초 기자라고 합니다. 전 지역적인 질문보다 국정 과제와 어울리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리백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 아리백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국정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도 지금 아리백에 제가 공신력 있는 그 뉴스매스에 채널에서 어제 밤에 확인을 했는데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 아리백 그 재생률이 5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12%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무역에도 지장을 미치겠죠. 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은 제품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안성시가 지금 현재로 태양력 발전 산업 등 아리백에 대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아리백에 관한 준비 사항이나 그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아리백과 관련돼서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탄소 중립 얘기하고 기후 위기 얘기 많이 했었을 때 처음에 했던 분들은 이제 환경단체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경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방금 우리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산업을 유지하고 수출을 통해서 또 먹고 사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 아리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출 산업 자체가 이렇게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경제 문제가 되면서 훨씬 더 속도감을 가지고 국가가 나서고 또 기업이 나서기 때문에 잘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떤 환경단체에 계시는 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맞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전 국가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 아리백을 해결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주요한 과제로 책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성이 지금 산업과 관련돼서 갖고 있는 강점은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우리 인근에 삼성과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가의 지리적인 그 위치 덕분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발전이 덜 돼서 저렴한 분양가 산단에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안성은 수도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쓴다고 했을 때 유치할 수 있을까 직원들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인 그런 강점 외에 또 하나의 우리가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강점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저는 아리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래서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고 싶어 하는데 수도권에서 아리백을 해볼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안성은 다행히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돼 있는 많은 토지들이 있고 또 이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은 농지들이 농업을 유지하면서도 아리백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축산 분뇨를 활용해서 바이오 발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수도권 도시 중에서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면 안성의 기업 유치와 관련된 경쟁력을 또 하나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농업과 농촌을 살리려고 하는데 농업과 농촌에 있어서 농업만을 가지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특히나 쌀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청년 농부들이 왔을 때 이 청년 농부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어떻게 보장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미 연세가 많아서 정말 대한민국의 식량 생산을 위해서 애쓰셨던 고령화된 농민들이 농업의 규모를 줄였을 때 어떻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장을 보장하고 또 농지도 보존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농촌에 있어서의 정주 조건 개선 그리고 농촌에 있어서의 복지 문제라든지 교통이나 이런 문제들도 주민 중심의 농촌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쨌든
용인의 LNG 발전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선종솔로를 건설하는 문제 때문에 정말 그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 농촌 농업 도시들이 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또 반대 의견들을 많이 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이 에너지에 있어서의 지산 지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안성시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거에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하면서 송전술로 문제나 LNG 발전소의 문제와 관련돼서도 안성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성시는 산단에 있는 공유 부지 그리고 시가 갖고 있는 공유 부지들과 관련돼서는 안성 시민들이 투자해서 그리고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 직접 투자해서 그 수익금들은 근로자나 시민들한테 돌아가면서 알리백 문제를 해결하는 이렇게 시민 주도형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지금 MOU를 맺어서 일단 1,000억 규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돼서는 아직 이제 농지법이 개정이 조금 더 남아 있긴 하지만 미리 우리 안성에 있는 햇빛발전 협동조 조합과 함께해서 우리 농민들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된 협동조합 건설과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서울일보 김춘식 기자. 서울일보 김춘식 기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 있죠. 안성 도시공사. 시설공단이 이제 안성 그 도시공사로 전환해서 빨리 설립을 해서 그 안성 발전을 좀 가속화시켜야 되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한 지금 현재 추진 사항과 또 마지막으로 지금 그 안성 그 소환성 체육센터에서 좀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안성시의회는 무엇을 하는 건지 말이죠. 안성시의회가 이제 견제 감시, 우리 시민을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사사건건 뭐 시비를 걸고 이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중앙기관에 감사원에 어디에 자꾸 까발려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 그 소속 의원들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좀 꺼주고 싶어요. 혼나고 싶어요. 제가 47년간 여기 안성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성 공도에 78년도부터 이제 적을 두고 있는데 시장님이 지금 뭐 취임해가지고 한 5년 정도 됐습니다만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민 의식을 많이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공감 소통을 통해서 많이 이제 시와 공무원과 그 다음에 우리 시민과 가까워졌거든요. 근데 아직도 시의회는 누구 사주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사건 건 발목 잡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창피스러워요.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 의해서 이런 데 없어요. 제가 뉴스를 검색해보면 진짜 안성시의회 좀 저러면 안 됩니다. 또 정례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면 뭡니까? 도시공사 하나 제대로 여주, 오산, 이 근처 바로 옆 동네 오산. 도시공사 설립해서 잘하고 있어요. 빨리 설립해서 이익을 시민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이제 행정과 시의회는 이제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산업진흥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관광재단을 지금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충분히 노로 이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데 이제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이제 조례 설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산업진흥원과 관련돼서도 이제 저도 이제 몇몇 그 의원님들이 언론에 이렇게 기고하신 내용들을 좀 봤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의원님들은 돌다리도 이제 두들겨 보고 가서 어쨌든 시에서 하는 일들이 잘못돼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실제로 이제 성과가 안 날까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좀 더 많은 설명들을 드리고 잘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인구가 지금 21만 명이고 수도권에 있는 도시 중에서 이렇게 공사나 재단이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동신산업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산자부에서 지정받았을 때도 산자부나 인근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공무원이 공모 신청서 써가지고 됐어? 진흥원도 없어 안성은? 그러면 진흥원도 없는데 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사업을 누가 책임지고 진행할 거야? 이게 몇백억이 국가에서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진흥원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또 다약하고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문화도시 저희가 이렇게 선정됐을 때도 문광부에서도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요. 문화도시가 이제 200억 사업인데 그리고 200억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걸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데 누가 이걸 할 거냐. 그래서 아니 저희가 재단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랬더니 뭐 빨리 해야 된다. 누가 이걸 할 거냐. 이게 국가에서도 예산을 주면서도 굉장히 불안하다. 뭐 이제 이렇게 했었고 농림부에서 저희가 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공모 사업에서 예산을 받아왔을 때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공공급식 유통사업을 누가 할 거냐. 국비조서 이거 할 건데 그렇게 제가 그때는 가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한력 플러스 사업단 사업을 잘해서 농업재단을 만들어서 이걸 직접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꼭 그 약속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에서 이게 돈 내비리는 거 아니냐. 이게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던 여러 가지 재단이나 이제 공사들을 안성시가 이제 연거퍼 1년에 하나씩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아니 안성시는 1년에 하나씩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이걸 다 어떻게 운영할 거냐, 감당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근데요 저희가 지금 재단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니 여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대려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업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아니 나 공무원들이랑 그냥 꾸역꾸역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는 첫 출발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정적으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해서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성과를 나오게 하려면 전문적인 그런 재단들,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열심히 이렇게 시의회에 또 설명도 드리고 설득도 하는데 아직 이제 저희의 설명이 이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사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시에서 요청해서 사실은 공사와 관련된 그 연구 용역을 저희가 3번을 한 거예요. 시에서 했는데 그 연구 용역을 못 믿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시 연구 용역을 해라 그래서 연구 용역을 했고 그 연구 용역 결과를 시의회에서 아예 보고를 안 받겠다. 그래서 저희가 또 사정사정해서 보고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연구 용역의 보고는 들은 상황인 거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시의회에서 계속 조례가 이제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번 뭐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아까부터 손을 드셔서 저기 우리 뉴스좀 정진태 기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동안 3년 2개월 동안 또 4년 차에 들어갔고 내년에 좋은 소식 있길 바라면서요.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바우더기 축제가 글로벌 축제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나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사실 그 흠이라고 할까 교통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그 교통 불차 문제로 해서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여러 번 봤고요. 그리고 나서 수도권, 서울 이쪽 부산이나 광주 쪽에도 바우더기 축제로 관람하기 위해서 전세버스로 대절을 해갖고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이나 이 경기도 이쪽에 안성시에서 그 축제 기간 동안 셔틀버스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한 가지, 지난번 그 원곡면에서 그 폐기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종합적으로 그냥 목재, 비늘, 금속 뭐 이런 게 한꺼번에 그냥 쌓여 있어가지고 처리 과정이 지금 잘 수습이 됐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2가지고. 네, 그 바우더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교통 문제도 새로운 이제 대안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3년 전부터 셔틀버스 운행했나요? 네. 그죠? 네,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했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이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거는 실제로 바우더기 축제장의 위치 때문에 거의 이제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는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셔틀버스를 이제 운행을 하고 안성 이제 외곽에 이제 주차장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기존에는 이제 그 시내권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축제장까지 셔틀버스만 운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도에서 이제 서부권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번거롭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서부권에서부터 이제 셔틀버스를 올해 운행하고요. 지금 수도권 다른 도시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계획은 같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근데 조만간에 사실은 이제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도 저희가 뭐 이렇게 외부에 있는 도시에서 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래서 대절 버스를 통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대절 버스 이렇게 주차하는 거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협조를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자님 제안하신 것처럼 조만간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지 이런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조금 더 갖춰지면 지금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평택하고 용인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2개 도시에서는 셔틀버스를 좀 운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근거해서 구상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원곡면 폐기물과 관련돼서는 지금 여기서 답변이 가능할까요? 네? 아, 그러세요? 네, 그거는 지금은 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따로 조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못 하신 분들, 기자분들, 언론인 분들께는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서면으로 받겠고 시간이 좀 지나서요. 네, 그럼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주세요. 네. 맨 앞에. 네, 경기뉴스원의 이용수 기자입니다. 바쁘신데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새로운 사업 얘기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남으신 거예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그런 시기인데 그 시장님 공약 사업 중에 마무리 시기에 가장 역점적으로 생각하시는 사업과 또 그 사업에 대한 그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와 관련돼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고 아쉽다고 얘기하는 게 정권이 바뀌면 아무리 전 정부에서 좋은 일이고 잘했던 일도 확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가고 모든 정권들이 새로 되면 다시 일을 준비해서 추진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 많이들 제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시장을 해보니까 저는 민선 6기는 이제 재선거로 당선이 돼서 2년 하고 지금 이제 민선 8기에 지금 3년째에서 이제 5년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에 와서야 민선 7기 때 준비하고 시작했던 것들이 이렇게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는 지금 한 10개월 정도 남아있지만 나는 그러면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안성시의 발전은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쭉 이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틀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저는 지금 현재의 시장으로서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을 위해서도 저는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일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잘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신규 사업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국정과제에 맞춰서 바로 만들어진 사업들이 아니고요. 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략산업과 관련돼서는 2022년도부터 준비해서 소극장 특화단지 했고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안성에 있는 기업들 10인 이상 사업장을 전수조사해서 전략산업으로 채택한 게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식품 제조 이렇게 그 전부터도 계속 준비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알리백과 관련돼서도 이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국정과제에 맞춰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 국정과제 123개 중에서 우리 안성시가 그동안 준비했던 사업들 그리고 안성시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도시보다 이런 사업들을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그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내년도 세입이 결코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는 8%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예산을 이제 증액을 하고 국채도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안성시는
2025년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기업 육성과 또 지역의 서민들의 삶을 좀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요구했었는데 시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하고 크게 이제 세입 부분에 있어서 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준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국별로 이렇게 실링을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의 이제 기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진행됐던 사업들 대규모 건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마무리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리백이라든지 그다음 기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신규 사업이 이제 예산이 일부 들어가긴 할 텐데 이 신규 사업은 대부분 다 이제 어쨌든 중앙 정부의 예산을 시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민간의 시민들의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진행될 거고요. 시의 자체 예산은 그렇게 많이 투여되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못다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소통협치 담당관실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분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찬 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관의 식당입니다. 신년에